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관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삶을 시작할 때 부모님과 관계로부터 비롯된다고 했죠. 그래서 부모님과 관계를 뿌리 관계다, 이렇게 표현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뿌리죠, 뿌리. 부모님은 뿌리. 나를 존재하게 가능하게 한 뿌리에 해당되는 것이죠. 부모님과 관계가 어떤가를 모르고 어떤 심리적인 문제에 대한 심리 상담 치료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부모님과 관계가 우리의 인격 형성에서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자,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나를 낳기 전에 서로 사이가 좋았는지 나빴는지, 그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어려웠는지 안락했는지, 그 부모님이 여러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고 힘드셨는지, 불안한 상태였는지, 화가 나고 짜증나고 피곤한 상태였는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태내에서 태아 시절에 직접적으로 심대하게 영향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또 어머니 뱃속에서 이 세상으로 나온 이후에도 부모님의 여러 가지 심리적인, 정서적인 또는 경제사회적인 상태가 그 아이에게, 아기에게 심대한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편안하고 여유 있는 부모님은 아이의 여러 가지 짜증이나 울음이나 수많은 요구를 울음으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 갓난아기의 모든 요청을 여유 있게, 화내지 않고 인자하게 잘 받아줄 것입니다. 그런데 여유가 없는 상태의 부모님이라면 아이의 그러한 요구를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즉각적으로 나도 피곤한데 너마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너희 아빠가 또는 네 엄마가 나에게 이렇게 못되게 구는데 너마저, 이런 식으로 아이를 대하는 부모라면 그 아기가 온전히 자라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지금 수많은 분쟁과 수많은 갈등과 수많은 사회적인 문제들이 지금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삶의 모든 문제들은 현재 진행형이죠. 구원된 적 없습니다. 그렇죠? 인류 이후에 계속 현재 진행형이죠. 끊임없는 삶의 파도가 몰아치고 삶 속에서 수많은 문제와 갈등과 힘듦이 드러납니다. 요즘 세상은 더욱 문명은 발달하고 AI 시대로 접근해서 인텔리전스, 지적인 능력은, 정보 처리 능력은 최고도로 발전해 가지만 정서적인 순환은 거꾸로 가는 것 같습니다. 살인사건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늘어나고 있고요. 심지어는 자기가 낳은 아기도 무차별하게 폭력을 가하거나 학대를 하거나, 심지어는 성적인 폭력까지 가하고, 심지어는 살해까지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게 이제 언론에서, 매스컴에서 수시로 접하는 우리의 삶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고 완전한 인간이 아니란 말입니다. 신이 아니란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에게 충분히
필요한 것을 다 주지 못하셨을 수가 많습니다. 또 부모님은 충분히 주었는데도 내가 생각할 때는 충분하지 못하다고 불만을 여긴 적도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모님을 한 번씩 눈을 감고 잠깐 떠올려 보십시오. 나에게 있어서 부모님은 어떤 분인가? 그저 사랑스러운 분이고 존경할 만한 분이고 선량한 분이기만 하는가? 아니면 너무 부족하고 또는 너무 폭력적이고 너무 포갑적이고 너무 독재적이고 지배만 하고 지시만 하고 규제만 하고 훈계만 하고 잔소리만 하는. 그래서 부모님을 생각하면 화가 나고 이유 없는 짜증이 나고 얼굴이 나도 모르게 찌푸려지고 부모님과 대화할 때 나도 모르게 온성이 올라가고 편안하고 부드러운 말씨가 안 나오고 툭툭거리고 대쏘는 그러한 형태의 대화가 되고는 있지 않은지. 그게 어디서 비롯됐을까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받고자 하는 것은 공통적으로 사랑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아낌없는 사랑, 조부모님으로부터 아낌없는 사랑을 받고 자란 분들은 매우 인격적으로도 부드럽고 온화하고 모질지가 않죠. 그런데 그러지 못한 분들은 각박하게 살아서 부모님이 주지 못한 것을 스스로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매우 매정하고 어떻게 보면 살벌하고 몸이 건조하고 메마른 그러한 정서적인 상태로 자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과 관계에서 받지 못한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회복할 것인가. 이게 사실은 삶에서 중요한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부모님이 충분히 사랑을 주지 못했다고 해서 부모님을 원망만 하고 미워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부모님과 관계가 애증 관계입니다. 잘 보시면은 매우 애틋하고 사랑스러운 관계이면서도 어떨 때는 매우 원망스럽고 밉고 심지어는 증오를 할 정도로 그렇게 사이가 멀어진 관계도 있습니다. 이 관계의 상처랄까, 이 관계의 흉터를 잘 정리하고 치유해내지 않고서 이 삶이 나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현실이 주변의 사회적인 현실, 사회적인 삶이 평탄하거나 평화할 수가 없죠. 즉 내면의 평화도 오기가 어렵고 사회의 안정과 평화도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관계를 명상 속에서 깊이 다룰 수 있어야 됩니다. 부모님은 어려움을 그러려면 공감하고 이해해야 됩니다. 부모님은 왜 그렇게 나에게 충분히 주지 못하셨을까? 부모님의 어린 시절, 부모님의 자라온 과정, 그리고 부모님이 현재 봉착해 있는 또는 나가 태어날 때, 내가 한참 자랄 때 부모님이 겪어야 했던 어려움들을 충분히
숙고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을 이해하고 용서를 해드려야 합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충분히 주지 못했어요. 충분한 사랑을 주지 못했고 오히려 준 것이라고는 체벌과 학대와 고성과 잔소리와 억압과 구속만을 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분들의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 부모님의 내면의 현실 또는 사회적 현실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래서 그렇구나. 부모님이 그렇게 마음속에 나처럼 고통과 상처가 있었구나. 부모님은 부모님으로부터 그렇게 물려받았구나. 그래서 나에게 이거밖에 줄 수 없었구나. 이런 것들을 깊이 음미하고 공감해야만이 부모님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고 용서를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부모님을 다시 제대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미움과 상처를 가지고 있는데 사랑을 할 수가 없는 노릇입니다. 부모님에게 효도를 아무리 하고 싶어도 효도할 수 없는 마음 상태입니다. 부모님의 전화 목소리만 들려도 그냥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그게 내 마음의 현실이라면 우선 그 마음을 인정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부모님을 잘 봐야 돼요. 내가 이렇게 아프고 내가 이렇게 부모님으로부터 당해서 이렇게 아프고 이렇게 불만스럽고 이렇게 마음이 평탄치 못하고 적개심이 가득한데 나와 똑같이 부모님도 그러하리라는 것을 이해할 때 비로소 연민의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모님을 수용할 수 있고 용서를 해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또한 부모님에게 받은 만큼 되쏘아준 그런 부모님에게 도로 상처를 드린 그러한 또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부모님을 용서해드리고 또 부모님에게 용서를 구하는 이러한 작업을 명상 속에서 깊이 있게 진행된다면 부모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진정으로 연민으로 포옹하고 안아드리고 서로 화해하고 진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관계로 재정립이 된다면 현재의 내면이 편안해지고 또 현재 내가 겪고 있는 수많은 삶의 문제들이 사실은 이 부모님과의 관계가 청산이 안 돼서 정리가 안 돼서 치유가 안 돼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비로소 주변이 점점 밝아지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관계가 정돈되기 시작합니다. 제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부모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모든 관계를 회복하는 단초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 자기 전에 5분, 10분 시간을 내셔서 명상 속에서 부모님을 깊이 이해해드리고 부모님을 용서하고 또 나 또한 부모님을 용서를 구하고 이런 용서 명상을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